이번 주말에 아주 재미난 경기 많이 열리죠. 그렇죠. 잉글랜드의 리버풀 맨시티. 그게 가장 이번 주 빅경기죠. 아, 핫하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맨시티가 지난 라운드 첼시전은 이겼는데 주중에 파리 생제르맹에게 또 별로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패배하면서 메시가 그냥 왼발로 빡. 네. 그러면서 또 고질적인 최전방 공격수 문제가 나왔고 그러면서 리버풀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스털링 왜요? 자, 그래서 요거 재밌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브라이턴하고 아스날도 이것도 이제 아주 재밌는 매치죠. 포터 감독이 워낙 핫하니까. 포터 감독도 핫하고 아르테타 감독도 9월달 이달의 감독상 후보에 있습니다. 지금 아스날이 굉장히 잘했죠? 9월달에 유일하게 프리미어리그에서 3연승을 기록한 팀. 이야. 그래서 감독상 받을 게 굉장히 유력하죠. 그러면 그 전달이 네. 토트넘 아니었나요, 누누? 누누 감독이죠. 북런던 팀들이 초반에 이렇게 좋다고 흐름이? 평행이론. 이렇게? 네. 라리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아티코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 그렇죠.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사실은 이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좋지 않고 리그에서도 사실은 좋지 않은 흐름이죠. 경기력 자체가. 그래서 과연 바르셀로나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어디까지 떨어질 건지. 그리고 지금 쿠만 감독이 경질 위기에 몰려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지금 쿠만 감독 대신할 감독을 이미 지금 찾고 있다. 거의 물망에 올려놓고 지금 협상 중에 있다라는 기사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서 과연 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것도 궁금하죠. 뭐 돌아 어쨌든 사비가 오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도 쭉 이번에 아주 좋은 활약이 예상되거나 선발이 예상되는 선수들이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다 그러겠죠? 아마 뭐 황의조, 황희찬, 이강인, 손흥민 다 이제 선발 김민재. 예상이죠. 김민재 다. 예. 될 것 같은데 약간 좀 문을 여는 경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토요일 밤 11시 15분에 홈에서 마요르카가 네. 레반테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마요르칸 시간대가 너무 매번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11시 15분인데 네. 그 이야기를 했다며요, 마요르카 쪽에서. 너무 더워서 못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하려면 그들은 거의 낮 정도 지나서 그렇죠. 바로. 그러면 덥거든 거기. 그래서 그 마요르카 홈 경기 그 계속 9시에 했잖아요. 그래서 관중 한 분이 그 너무 더위 때문에 실신을 해서 더위 먹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막 응급차 실려가고 이랬던 또 상황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아무리 쿠보랑 이강인 있지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너무 9시 경기는 제외해달라. 마요르카의 인구와 네. 이제 한국과 일본, 아시아 인구를 한번 비교해. 네, 어쨌든 참 또 스페인 쪽 문화가 또 시에스타 낮잠 문화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녁이 다 늦어요. 제가 이제 스페인 갈 때마다 느끼지만 네. 거기는 저녁을 거의 식당 9시부터 먹기 시작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거 듣고 보면 진짜 그동안 잘 맞춰준 거거든. 그쵸? 힘들지. 맞아요. 근데 여하튼 요게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이강인 선수가 좀 연속 선발이죠? 네, 연속 이 레알 마드리드전과 오사수나전 선발로 나왔고 레알 마드리드전은 풀타임 그리고 오사수나전은 58분에 교체가 됐죠. 그때 뭐 약간 뭐 부상이 있다 이런 약간 얘기도... 몸에 좀 무리가 있어서 뺐다. 그래서 이제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 우리 경기 플랜에 없었던 교체다. 그런데 이제 부상은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경기도 사실은 거의 선발로 출전할 것이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이강인 선수는 그렇게 연속 선발로 좀 띄워주고 있고 이번도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이따도 얘기해줬지만 일본의 쿠보가 아직까지도 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선발이 유력한데 마요르카의 상황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마요르카가 성적이 최근에 4경기 동안 1무 3패입니다. 1무 3패. 네. 그리고 이게 공교롭게도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영입이 된 이후에 네네네. 이강인 선수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4경기를 했는데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죠. 네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아직 마요르카에서 승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나온 다음에 초반에 마요르카가 사실 승격한 다음에 좀 반짝하는 느낌이었는데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어려웠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이강인 선수가 딱 오자마자 네. 수비진이 좀 부상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좀 수비가 일단은 마요르카는 수비가 좀 장점인 팀인데 수비가 붕괴되면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게 6개의 실점도 허용하고 하면서 지금 최다 실점 팀이죠. 좋습니다. 좀 최근 흐름을 보면 네. 이강인 선수가 본격적으로 이제 선발로 나오기 시작한 게 네. 레알 마드리드 전부터죠. 그렇죠.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 전과 오사수나전 이 두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거의 평점 팀 내에서 1위를 받았습니다. 이 별로 주는 건 이제 스페인 쪽 마르카. 쪽이죠. 예. 그리고 아스에서도 팀 내 평점 1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있을 때 그냥 봤을 때 그냥 잘했잖아요. 맞아요. 네, 뭐 레알 경기에서는 기가 막힌 왼발골이었고 지난번 오사수나 경기에서도 킥패스 포함해서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났는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강점을 이 마요르카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비교적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전 그리고 오사수나전 이 두 경기에서 이 두 경기를 통틀어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키패스를 기록했습니다. 아, 확실히 볼 거머져가지고 연결하는 능력은 맞아요. 네. 확실히 이강인 선수가 볼을 소유해내고 또 볼을 지켜주고 패스를 해주면서 좀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은 분명히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고 마요르카에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뭐 스탯도 그렇고 평점도 그렇고 좋았다. 네. 움직임이나 포지셔닝은 좀 어땠어요? 일단 쿠보랑 같이 나왔을 때는 사실은 쿠보와 이강인이 사실 좀 겹치는 장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물론 약간 두 선수가 조금 다른 결이긴 하지만 네. 쿠보는 약간 공격수의 느낌이 있고 약간 네. 사이드에서 윙의 느낌이 좀 더 강하고 물론 하지만 겹치는 거는 이제 쿠보도 가운데서 뛸 수 있고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강인 선수는 좀 더 중앙 쪽에서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고 맞습니다. 그래서 쿠보와 이강인이 같이 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쿠보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쿠보와 이강인 선수는 사실 조금 겹치는 모습이 있었는데 쿠보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지난 이제 오사수나전에서는 다니 로드리게스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다니 로드리게스와 이강인 선수의 호흡이 어떤가 좀 봤는데 이 두 선수의 호흡은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다니 로드리게스가 사실은 측면 자원이라기보다 조금 중앙 미드필더 혹은 세컨드 스트라이커 이런 자원에 좀 가까운 선수라서 굉장히 중앙으로 많이 볼을 몰고 들어오거나 중앙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다니 같은 경우도 그냥 전형적인 윙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2선이면 사실 멀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니까. 그런데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네네. 이강인 선수가 오히려 이 다니 로드리게스를 따라 나오는 측면 수비수들이 뒷공간이 또 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때 이강인 선수가 뒤로 좀 침투해 들어가거나 다니가 낚시하면 이강인의 뒷공간.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다니 로드리게스가 중앙에서 좀 빌드업에 참여하고 좀 이제 전체적인 좀 볼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이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전방에서 볼을 잡을 수 있게 조금 더 여유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 그런 점에서 이번 경기의 그 최대 전술적 포인트는 다니와 이강인의 이런 어떤 스위칭, 그렇죠. 자리 바꿈을 통한 어떤 두 선수의 시너지를 맞습니다. 지켜보자. 또 그러고 동시에 이번에 상대가 레반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레반테는 이강인 선수가 또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기 아주 좋은 상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레반테가 최근에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죠. 일단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한 팀이 3팀이 있습니다. 레반테, 그라나다, 헤타페. 네. 이 3팀 중에 레반테가 한 팀이죠. 맞아요. 승리 없어요. 그래서 레반테도 지금 4무 3패로 17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까딱까딱하네요. 까딱까딱.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또 레반테가 성적도 안 좋고 최다 실점 팀이에요. 근데 그거는 마요르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마요르카는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6개의 실점을 했죠. 한 방에? 네. 한 방에 얻어맞아서. 그래서 지금 마요르카와 레반테가 두 팀 모두 라리가에서 최다 실점 팀인데. 근데 이제 다른 건 마요르카는 레알에게 한 방에 얻어맞았고, 네. 레반테는 골고루 얻어맞았다. 레반테는 모든 경기에서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지금 공격 포인트를 좀 기록하기 아주 좀 수월한 상대다. 네네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마요르카도 좀 수비가 좀 흔들리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른쪽 수비수인 마페오, 그리고 중앙 수비수인 루소, 라이오, 세델라르 이런 선수들이 다 지금 부상이라서 아이고. 왼쪽 측면 수비수인 올리반 이 선수가 중앙 수비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비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요르카와 레반테 이 두 팀이 조금 수비가 흔들리는 와중에 이강인 선수 찬스도 많이 날 거고 그 가운데서 이강인 선수가 좀 득점 포인트, 득점이나 뭐 어시나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제일 궁금한 거는 이강인 선수의 선발 여부를 포함을 한 예상 선발 라인업. 네. 그러면 어떤 선수와 또 어떻게 만날지도 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 변수가 없는 한 이렇게 나올 것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요. 아무래도 이 중원에는 세비야와 바바. 저 세비야 선수가 공격을 좀 풀어주는 역할을 잘 해주더라고요. 30 중반을 넘겼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굉장히 노련하게 좀 볼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 세비야가 안 나올 때는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공격을 풀어줘야 됩니다. 볼줄이 바바는 좀 수비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니까. 바바는 굉장히 투박하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저 세비야가 안 나올 때는 굉장히 내려와서 플레이할 때가 많았는데 네네네. 이 세비야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볼이 전개되고 하니까 이강인 선수가 조금은 더 위쪽에서 볼을 잡고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세비야와의 이강인 선수하고도 중요하군요. 그렇죠. 합이. 그리고 이 다니 로드리게스가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다니 로드리게스와 세비야가 좀 중원에서 빌드업을 좀 관여를 해주면 이때 이강인 선수가
좀 더 높은 지역에서 볼을 받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겠죠. 아, 좋습니다. 근데 지금 수비 쪽이 저 올리반 같은 경우가 올리반은 약간 원래는 좀 사이드보드 보던 선수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중앙 수비가 다쳐가지고 올려놓은 건가요? 그렇죠. 이 왼쪽 측면 수비수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중앙 수비수 자원이 없어서 아, 그래서 중앙 수비수로 지난 경기부터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올리반도 원래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그렇죠. 맞아요. 그 수비 쪽에는 문제가 좀 많이 있군요. 그래서 이 레알 마드리드전 끝나고 오사수나전에서는 또 골키퍼도 바꿔보고 맞아요. 이랬잖아요. 네. 그런데 여전히 수비도 불안하고 골키퍼도 좀 불안하고 하면서 다시 이제 골키퍼는 레이나로 돌아왔고 그러면서 이제 마요르카는 어찌됐든 현재까지 좀 수비가 불안한 상태다. 쿠보는 확실히 못 나오겠죠, 이 경기까지? 쿠보는 A매치가 끝난 이후에 복귀가 좀 예정되어 있다고 좀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중앙과 오른쪽에 간다면 주로 좀 부닥치거나 좀 많이 이렇게 좀 주요하게 이 선수하고 좀 뭐 싸워볼 것 같다. 이런 선수가 혹시 있을까요? 레반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레반테도 중앙 수비 자원들이 굉장히 지금 부족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지금 다른 라인업들을 보면 무스타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많아요. 그리고 레반테가 최근에 3백과 4백을 유동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수비가 불안하니까 3백으로 나올 때가 많고 그 3백으로 나올 때는 무스타피가 왼쪽 중앙 수비수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돌 수 있는 이강이라고는 또 많이 부닥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무스타피가 또 굉장히 적극적인 수비를 하는 선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스타피와 좀 부딪히는 장면들이 나올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재밌을 것 같다고 이강인 선수.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지금 개인의 어떤 그 평점이나 골이나 이런 건 기록을 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뭐 팀의 승리를 이끌어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이번엔 팀 결과를 어떻게 끌어내냐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 마요르카가 성적 자체가 최근에 좋지 않아서 일단 마요르카도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최근에 2연패 포함해서 4경기에서 1무 3패 그렇죠. 승리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마요르카도 좀 승리를 챙길 수 있는 상대를 만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이제 라리가 내에서 마요르카가 승리를 챙길 수 있는 팀들이 몇 팀 없습니다. 하긴 지금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만났던 팀들은 다 마요르카보다는 좀 위에 있는 팀들인데 그렇죠. 그래도 레반테는 레반테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마요르카가 좀 승리를 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기여를 해줄 수 있다면 시즌 초반 이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 좀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좀 변곡점이 되는 경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가지 예상해 주세요. 이강인 공격 포인트 한다 못한다? 한다. 골입니까 아웃입니까? 골 봅니다. 저는 못한다 봅니다. 자, 마요르카가 이긴다 진다 비긴다? 마요르카가 이긴다. 이긴다. 몇 대 몇으로 이긴다? 한 2대0 정도? 2대0? 네. 레반테를 너무 얕보시네. 저는 최근 흐름이 너무 안 좋아서. 저는 두 팀이 수비가 안 좋아서 저는 2대2 봅니다. 2대2. 이강인은 공격 포인트 기록하지 못하고. 그럼 누가 넣을 수 있는 거죠? 몰라. 그냥 막 하는 거야.